안녕하세요. 강동 천년의 미소 미술학원 연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대 미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명의 발생지부터 알아볼까요? 문명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문명 이렇게 네 군데에서 발생합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바로 강입니다. 기온도 따뜻하고 강에 있으니까 농사를 짓기에 아주 적합해서 이 주변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양 미술사를 배우고 있으니 이 네 가지 문명 중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부터 출발을 해봅시다. 고대 이집트 지역은 북부 아프리카의 나일강 유역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인근 사막지대와 달리 나일강 유역은 석기 시대부터 정기적으로 범람해온 나일강 덕분에 비옥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농사에 적합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개방적인 지형과 달리 이집트의 지역은 사막과 바다로 둘러싸인 폐쇄적 지형이 특징으로 고대 이집트 왕국은 외세의 침략 없이 오랫동안 통일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천연 요새에 가까운 폐쇄적인 위치 덕분에 외부의 침입 없이 오랫동안 고유한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었고 현세보다도 죽은 후의 세계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초원에 살았습니다. 농사가 잘 지어지니 식량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집트와 달리 이민족의 침략이 잦았고 전쟁도 수없이 치렀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현재의 삶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전쟁을 치르느라 미술을 할 정신이 없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고대 이집트 미술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미술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피라미드, 스핑크스 등이 떠오르지 않나요? 이것들은 죽은 왕을 위한 무덤과 그 무덤을 지키는 조각입니다. 이처럼 이집트는 사후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집트 미술은 강력한 왕권, 내세적 세계관, 정형화된 양식이 핵심입니다. 고대 이집트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농경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자주 범람해서 자연을 주관하는 신에게 많이 의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신의 아들인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따랐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왕권이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었다고 하지요. 또한 고대 이집트인들은 현재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고 믿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내세적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집트인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회화가 대부분 무덤 속에서 발견이 되었고 주로 무덤 주인이 현세에서의 일상생활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집트 회화는 사후세계로 간 영혼을 기리는 목적으로 그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집트의 회화를 보시면 얼굴과 하체는 측면, 눈과 상체는 정면을 바라보도록 그린다거나 오시리스와 같은 신들의 모습을 그릴 때도 각 신들의 특징을 동일하게 표현하는 등 아주 엄격하고 정형화된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왕권과 내세적 세계관이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덕분에 기존의 규칙을 가장 잘 지킨 그림이 가장 뛰어난 그림으로 여겨지면서 일관적이고 정형화된 양식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그림은 고대 이집트 벽화 중의 한 부분인 네바문의 정원입니다. 연못을 위에서 본 것처럼 그려졌고 오리와 물고기는 옆모습으로 그리고 왼쪽에 있는 나무는 누워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네바문의 무덤에 그려져 있던 벽화인데요. 오리와 물고기들이 놀고 있는 연못과 그 주변에 심은 과실수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이집트인들의 풍요로운 생활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연못이나 나무가 그려진 방식이 아주 재미가 있지요. 자, 이 세 가지 조각상을 보시면 특징이 있는데요. 세 조각상 모두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면성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집트 미술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미술은 죽은 자를 위한 예술이다. 영원한 삶을 위한 예술이다. 정면성의 법칙을 중시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미술을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일강 주변에 농경 문화가 발달하여 지리적 특성으로 외세의 침략을 덜 받았고 내세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권이 강화가 되었고 정형화된 양식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유역에서 발생한 문명으로 기원전 4000년경부터 기원전 700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작은 마을들이 모여 수많은 도시를 건설하고 잦은 전쟁을 반복하며 거대한 왕국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지리적 환경으로 외부의 침략이 많을 수밖에 없는 메소포타미아는 잦은 전쟁으로 국가와 민족도 자주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이 지역에 전개된 문화는 개방적이고 능동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일상생활의 안전을 바랐기 때문에 여러 신을 믿었으며 이러한 메소포타미아의 다양한 신들은 그리스 로마 신들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지구라트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각지에서 발견된 지구라트는 인공적인 산을 만들어 신의 거처를 마련한 것으로 흙 벽돌을 사용하여 건축물을 제작한 것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바벨탑도 이 지구라트에 속합니다. 피라미드 형태에서 평평한 꼭대기 모양을 위에 같은 모양을 여러 층 쌓아 올린 지구라트는 홍수를 막기 위해 높이 쌓였고 신들과 여러 인간들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높이 설치하였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조의 창건자 함무라비가 남긴 가장 위대한 업적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로 쓰여진 법전의 완성입니다. 이론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이 법전은 견고한 석판을 새겼습니다. 석판 윗부분에는 태양신 사마시와 함무라비 왕이 부조되어 있고 태양신은 발 아래에 저울을 딛고 산을 표시하는 문양의 의자에 앉아서 신성한 권력을 상징하는 호를 든 오른손을 뻗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자는 사자가 화살에 맞아 죽어가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암사자의 축 늘어진 귓볼과 긴장된 근육은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고통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게 미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지중해 중심부에 위치한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일어난 에게 문명은 미술사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게 미술이 그리스 미술로 고스란히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에게 미술은 현세적이면서 밝고 자유분방한 표현이 특징이며 해양적인 성격을 기반으로 오리엔탈 미술과는 다른 미술을 키웠습니다. 크레타 섬 전역에 다양한 유적이 남아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전설적인 미노스 왕의 궁전으로 알려진 크노서스 궁전입니다. 기원전 2000년 정도에 지어졌으며 가로 세로 길이가 160에서 170m에 육박해 고대 궁전 중에서 가장 거대한 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 정원을 중심으로 1000개가 넘는 방이 배치된 정방형 구조로 복잡한 설계로서 예로부터 미궁이라고 불리었습니다. 크노소스 궁전은 장엄하고 복잡한 구조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벽화를 프레스코 기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궁을 장식한 벽화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고 있는 현재 복원된 투사의 벽화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에게 미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대 그리스 로마 미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